지난 시간에 이어서 섹션 13.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입자의 움직임을 이제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로 나타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극한, 그리고 컨티뉴어스, 그리고 이제 미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간에 대해서 움직임의 벡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벡터에 대한 그러면 미분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제 뭐가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움직임, 위치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속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미분을 하면 우리가 가속도라는 개념을 써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을 이제 포지션 벡터, 이제 파티클에 대한 포지션 벡터라고 하면, 근데 이 파티클은 moving along a smooth curve, 그러니까 스무스한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어떤 입자의 이제 포지션 벡터라고 하면, 공간에서의 그 부분에 대한 미분을 한 거, 그 미분을 한 이 벡터 밸류드 펑션을 이제 v of t라고 쓰고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파티클의 velocity 벡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v of t는 속도 벡터다. velocity가 이제 속도라는 얘기인데, 속도 벡터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미분하면 이 곡선에 대한 이제 접선이 되겠죠. 즉 따지고 보면 이제 어떤 커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커브가 있으면 처음에 이 미분의 정의가, 우리가 이 정의를 앞에서 지난 시간에 쓰면 R의 t 플러스 델타 t의 값에서 R of t를 뺀 것에 델타 t로 나누어서 극한을 취했었죠. 그러면 여기 t라는 벡터가 있을 거고요. 위치 벡터가 R of t. 그 다음에 여기 델타만큼 늘어난 벡터, 이 벡터가 R of t 플러스 델타 t가 있겠죠. 그럼 이 두 벡터를 어떻게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방향의 벡터가 되겠죠. 이 방향의 벡터에다가 델타 t를 나눈 양, 그 보정되는 양의 벡터니까 이 벡터의 이제 어떤 위치의 방향일 거고, 이 델타 t를 계속 0으로 보내면 이 점의 이제 접선의 방향의 형태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향의 형태인 이 R of t를 뭐라고 하냐면 v of t라고 쓰고 velocity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곡선에 대한 이제 탄젠트 형태의 벡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nytime에 대해서 v의 디렉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움직임에 대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접선 방향으로 갈 거다.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접선 방향으로 따라갈 때 이제 커브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디렉션 오브 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속도의 크기는, 속도는 궁극적으로 방향하고 크기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죠. 속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하고 크기를 같이 가지고 있고, 속도에 대한 그 크기를 이제 스피드라고 얘기하는 스칼라 양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잡았으면, 속도를 다시 미분하냐면 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 이 비율을 보는 거니까, V를 이제 T에 관해서 미분하는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V에 대한 속도에 대한 velocity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when it exists 존재한다면 이 값을,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파티클에 대한 acceleration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벡터 밸류드 펑션, 즉 벡터 펑션을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벡터 펑션이 되겠죠. 벡터 밸류드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벡터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포지션에 대한 미분을, 즉 R of t가 이제 포지션 벡터인데,
이 벡터에 대한 미분을 하면 velocity 벡터, 즉 속도 벡터가 될 거고요. 속도 벡터의 크기가 스칼라양 크기가 뭐가 되냐면 이제 length 또는 magnitude가 크기가 스피드가 되는 거고요. 속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 벡터를 다시 미분하면 벡터 펑션이니까 똑같이 벡터 펑션은 나오겠죠. 즉 그 개념으로 보면 v는 모션을 미분한 거니까 모션을 두 번 미분한 값이 되겠죠. 그 두 번 미분한 값을 a라고 놓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acceleration 벡터다, 즉 가속도 벡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acceleration은 derivative of velocity, 속도를 미분한 거고, a는 속도를 미분한 거고, 속도는 r을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공적으로 가속도는 모션을 두 번 미분한 second derivative of motion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속도의 크기로 나눠준, 즉 속력으로 나눠진 이 양은 뭐냐면 유닛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모션의 디렉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t anytime에 대해서 모션의 방향이다, 즉 움직임에 대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션의 디렉션을 찾아라, 이 얘기는 결국은 속도 벡터에다가 크기를 나눠준, 속력을 나눠준 유닛 벡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여기 부분에 여기 디렉션 오브 모션 요 자리에 표현을 여기 조금 다르게 좀 추가해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펑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미분을 살펴봤는데, 벡터 펑션을 다시 미분하면 벡터 형태로 나오겠죠. 벡터 펑션 형태로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분은 컴포넌트 와이즈로 미분을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컴포넌트 와이즈로 컴포넌트 펑션에 대한 미분으로 관찰을 해보면 리얼 밸리드 펑션을 미분하는 형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다루던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이제 싱글 밸리드 펑션에 대한 미분의 형태의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걸 이제 벡터 밸리드 펑션에 그냥 적용해서 확장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u하고 v가 미분 가능한 펑션이란, 벡터 펑션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c는 컨스턴트 벡터고, 스몰 c는 스칼라 양이고, f는 any 미분 가능한 스칼라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칼라 펑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리얼 밸리드 펑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컨스턴트 벡터 펑션 룰은 뭐냐면 상수니까 t에 관한 함수가 없겠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각각을 미분해도 상수가 0이 되겠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c가 뭐 예를 들면 c1i 플러스 c2j 플러스 c3k라고 보시면 되고, c1, c2, c3가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미분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미분은 각각 컴포넌트를 y를 미분하는 형태로 똑같이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즉 여기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dc1을 미분을 한다는 얘기고, dc2를 미분을 한다는 얘기고, dc3를 미분을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차피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벡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 룰이라는 얘기는 상수배를 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벡터를 미분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죠. 자, 개념만 잡기 위해서 한번 더 써볼게요. 결국 미분하는 건데 u라는 벡터를 u1, u2, u3의 벡터 펑션의 형태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c의 u1에 t의 i, c의 u2에 t의 j, c의 u3에 t의 k가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미분하는 거고, 컴포넌트 와이즈로 미분을 하면 첫 번째 거는 c의 u1을 미분을 한 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C에다가 U2를 미분을 한 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U3를 미분을 한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C를 묶으면 궁극적으로 뒤에 거는 이제 U1, U2, U3를 미분한 거는 결국 U라는 벡터를 미분한 거하고 같기 때문에 U라는 벡터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컴포넌트를 붙이면은 각각 세퍼레이션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여기 살펴보죠. 예를 들면 U of t라는 벡터는 U1ti, U2tj, U sub 3의 t의 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 밸리드 펑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 of t는 스칼라 양이니까 f of t의 u of t 형태는 뭐가 되냐면 f of t의 u1 t의 i, f of t의 u2 t의 j, 그 다음에 f of t의 u의 3의 k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미분을 했죠. 그러면 각각 컴포넌트로 미분을 하니까 dt의 f of t의 u1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f of t의 u2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더 쓰면 3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곱의 미분법을 쓰면 되니까 f prime of t의 u sub 1의 t에 f of t의 u1의 prime의 t,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 다음에 f prime of t의 u2, f of t의 u2를 미분을 한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 prime of t의 u3를 미분을 한 거, 그 다음에 u3는 붙고 u3를 이제 미분을 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한 것끼리 서로 묶고 삼각형끼리 묶고 네모끼리 묶으면 되겠죠. 그럼 삼각형끼리 묶어서 처리를 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f prime of t를 하나 묶고 처리를 하면 u1 t의 i, u2 t의 j, u sub 3의 t의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f of t를 묶으면은 f of t를 묶으면은 u1의 프라임의 t의 i, u2의 프라임의 t의 j, u sub 3의 프라임의 t의 k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앞에 거 스칼라 양을 미분하고 u 벡터를 쓰고 그 다음 더하기 스칼라 벡터를 그대로 쓰고 벡터 밸리드 펑션을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의 미분법 형태를 프로덕트 데리버티브 프로덕트 룰을 그대로 쓰면 뭐 된다. 즉 벡터 밸리드 펑션에서도 스칼라 곱한 것의 미분은 미분에 대한 프로덕트 룰을 쓰는 형태로 그대로 확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스칼라 멀티플 룰을 그대로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로 두 개 더한 거는 컴포넌트 와이즈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벡터 밸리드 펑션을 미분한 것을 더한 거하고 같고, 그 다음 차도 마찬가지겠죠. 뭐 부호만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는 똑같겠죠. 닷 프로덕트도 두 개를 하면 컴포넌트 와이즈로 서로 곱이 될 거고, 그러면 컴포넌트 와이즈끼리 서로 이제 프로덕트 룰을 쓰면 될 거고, 쓰면 U 벡터 컴포넌트의 미분 텀끼리 다 묶으면 V가 남을 거고, V 형태의 미분 형태 다 처리하면은 U가 남을 거고, 그래서
u 벡터를 미분한 거에 v 벡터 닷하고 더하기 u 벡터에다가 v 벡터를 미분한 것에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저희가 스칼라 멀티플 룰 쓰는 것처럼 이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먼저 쓰인 것에 벡터를 미분을 하고 v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 그 다음에 u 벡터 그대로 쓰고 크로스 프로덕트에 v를 미분한 벡터를 서로 취하면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인 룰은 똑같이 우리가 체인 룰 쓰듯이 그대로 확장을 하면 스칼라 값을 미분하고 u 벡터 우선 벡터 펑션은 우선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거는 f of t에 안에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스칼라 양만큼 미분하면 f 프라임 t가 붙겠죠. 그래서 붙는 형태로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6번, 9번은 5번, 6번, 7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1에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컨스턴트 랭스를 가지는 어떤 벡터 펑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컨스턴트 랭스를 가진다는 얘기는 어떤 벡터 펑션이 컨스턴트 랭스를 가진다는 얘기는 포지션 벡터이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일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스피어에 대해서 그 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심이 어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어떤 r인 또는 어떤 특정한 일정한 양인 구 위의 표면에서 움직이는 어떤 커브다, 움직이는 어떤 파티클의 패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패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결국은 포지션 벡터를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매그니튜드가 되기 때문에, 즉 랭스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는 구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의 반지름의 제곱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r of t 움직임의 제곱, 그 이너 프로덕트 값은 반지름의 제곱 값이 될 거고요. 자, 이 값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것을 미분하면 어차피 우변은 t에 관해서 미분하면 0일 거고, 좌변은 조금 전에 닷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에 이제 룰이 있었죠. 앞에서 여기에 닷 프로덕트 룰을 쓰면은 각각 이제 벡터를 미분한 것의 형태로 이너 프로덕트 한 값을 두 개 더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앞에 걸 먼저 미분을 하면 r prime of t를 .rt가 될 거고 r of t가 될 거고요. 뒤에 걸 미분하면 그대로 되겠죠. 그럼 이게 0이라는 얘기고, 결국은 똑같은 게 자리 바꿔도 어차피 이거는 같은 값을 왜냐면 리얼 밸리드 펑션이니까 같은 값을 가지니까 결국은 데리버티브 오브 r하고 r하고 이너 프로덕트 한 값이 결국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미분한 건 0이 될 거고, 지금 세 번째까지 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r prime of t rt의 두 배 한 값이 0이 되니까 결국은 r prime t하고 r of t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파티클에 대한 포지션 벡터 r of t하고 벡터 펑션하고 그 다음에 미분할 한 값은 뭐냐면 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탄젠트 벡터 방향이 될 건데, 미분을 한 r prime of t하고는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너 프로덕트 값이 0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소고널이다. 왜냐면 닷 프로덕트 값이 0이니까 오소고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r이 이제 미분 가능한 벡터 펑션이고 컨스턴트 렌스를 가진다면, 끝으로 요약을 하면 r하고 r을 미분한 벡터하고는 서로 이너 프로덕트 값이 0이 된다. 즉 오소고널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r은 포지션 벡터고 파티클에 대한 이제 벡터 펑션 값이고, 그 다음에 r을 한번 타임에 관해서 미분한 벡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velocity 벡터입니다. 속도 벡터입니다. 즉 그러면은 포지션 벡터하고 속도 벡터는 서로 수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너 프로덕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즉 R하고 R 미분항 벡터하고는 서로 이너 프로덕트 값이 0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R 벡터하고 velocity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떤 특정한 구 위에 있을 때, 즉 포지션 벡터의 크기가 일정할 때, 즉 구 위에 있을 때는 이제 포지션 벡터하고 속도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0이라서 공적으로 이제 포지션 벡터하고 velocity 벡터는 수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